지금까지 일본 직판하면서 썼었던 마케팅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반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티쿠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그걸 더 발전시키는 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티쿠는 지금까지 택배 박스 팔았고, 명함, 스티커, 현수막 팔았고, 공기간판 팔았고, 용기 팔았고, 포장용 리본 팔았었고, 뭐 팔았는데 거의 다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정리를 해보면 특별한 비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달랑한 거라고는 참 소개하기도 좀 민망한데 그냥 검색어 광고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몇 가지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검색어 광고만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을 일본에 150억 원어치까지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우리가 안 하던 비즈니스, 우리가 한 비즈니스는 원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명함이나 스티커, 현수막 같은 인쇄물을 우리가 제작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150억 원어치 매출이 되니까 회사 구성원 수가 153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화하는 것도 실패했고, 자동화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뭐 자동화를 하려면 현업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인쇄 프로세스도 알아야지, 기계도 알아야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막 팔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팔리니까 접수하는 사람도 늘어나, 제작하는 사람도 늘어나, 검수하는 사람도 늘어나 해서 돌아다 보니까 153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쇄 프로세스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얘기를 해줄 거냐고. 이분들도 다 새로운 분들 온 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겠다고 해서 150억 매출된 걸 팔아버렸어요. 명함, 스티커, 현수막 관련 인쇄업은 일본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업체한테 매각을 해버리고 지금은 이제 세 개만 직영을 해요. 하나는 공기간판 우리가 직영을 하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 용기를 직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포장용 리본을 직영해요. 3개. 근데 이제 포장용 리본은 다른 분이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버리는 건데,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우리가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딱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매출이 올라가요, 다시.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잘 팔던 게 매출이 떨어지고 티쿠는 올랐나? 이런 거 재밌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용기가 언제 제일 잘 팔렸냐면 코로나 때 손소독제 용기를 엄청나게 팔았어요.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코로나 지나면서 매출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를 새로 완전히 다 정비를 해버렸어요. 근데 쭉 올라가요. 근데 도대체 왜 같은 티쿤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던 용기점이 어떤 때가 아니지, 코로나 때 말고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떨어지던 매출이 왜 올라갔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거죠. 다만 티쿠는 이렇게 했었다는 거고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장용 리본도
왜 떨어졌고 근데 왜 티쿤이 인수하고 나서 올라갔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통계 원표인데 이렇게 요렇게 고동색으로 된 게 우리 거예요. 공기간판, 포장용 리본, 플라스틱 용기. 근데 얘는 왜 이 밑으로 들어가 있냐면 얘들은 이 위에 거는 전부 애드프린트로 만든 쇼핑몰이에요. 애드프린트가 샵빌더거든요. 애드프린트로 만든 쇼핑몰이고 용기는 애드프린트로 운영하다가 쇼피파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든 얘도 팔이에요, 팔이. 그래서 보세요. 애드사인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데 요때가 요 노란색으로 된 데거든요. 그때 이때 일본 정부에서 무작위로 팔고 있는 공기 간판을 자기들이 체크를 했어요. 전기 제품이라서. 근데 우리 게 걸렸어요. 문제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판 공기 간판 9,000대를 전부 너희들이 리콜해 줘라. 근데 그 공기 간판을 홋카이도에도 팔고 오키나와에도 팔고 뭐 도호쿠 지방에도 판 거 9,000대를 리콜을 하는데 공기 간판 이 길에 가면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허수아비도 있고 평균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그 100만 원짜리 9,000대를 우리 보고 리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뭐 일본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같은 회사가 많을 거다. 뭔가 리콜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데가 많을 거다. 대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행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리콜 회사가 하나를 처리해 주는데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우리가 5,400대를 리콜 처리해 줬어요. 수리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9,000대 중에 4,600대는 이미 기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주인도 못 찾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시한 거를 다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8억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8억 들 때 이미 리콜 비용이 8억 들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전에 책임 보험을 들어놨어요. 사고 대비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으로 한 3억 5천 받고 한 3억 5천 정도 썼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돈 물어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 리콜을 한번 겪으면서 공기 간판 품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도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의 부동의 일이에요. 부동의 일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 한국 내 경제는 어려웠잖아요. 근데 공기 간판은 28% 성장했어요. 28%. 근데 이거 올해 또 30% 정도 성장하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왜냐하면 흐름은 꺾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은 특별한 경쟁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 간판이 이런 성공을 거뒀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거 요키도 우리 거예요. 요키. 그러니까 요키는 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티쿤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개발한 쇼핑몰 빌더로 운영하던 요키를 쇼피파이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일본에 진출할 때는 쇼피파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쿤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 구축 서비스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2007년도에 만든 인터넷 쇼핑몰 빌더였는데 이미 구축 건물이 된 거잖아요.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에 결단을 내렸죠. 더 이상 티쿤이 직접 만든 쇼핑몰 빌더를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옮기자. 그래서 쇼피파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년 지금 8개월 정도 지났어요. 근데 어쨌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6% 성장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 분석했을 때는 쇼피파이로 바꾼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요끼점도 대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운영하던 포장용 리본도 작년에 2024년이 작년이고 그 직전 해 12월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인수해서. 왜냐하면 이 집에 막 돈 우리가 꿔줬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티쿤에 있었던 사람이 나간 거라서 돈을 꿔줬는데 매출을 못 올려서 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꿔준 거를 안 받고 그냥 이거를 우리가 인수를 한 경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계속 떨어지던 매출을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한 거죠. 반전시켰어요. 우리도 너무 어려웠던 시기를 겪느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발표할 시기는 아닌데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험을 나누는 거고 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가져갈 거니까. 근데 우리는 확실히 반전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반드시 올라갈 거다. 이게 오늘이 1월 23일 어제 것까지 통계거든요. 1월 23일까지 영업 시간은 1월 영업 기간은 70.39%가 지나갔어요. 영업 시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근데 전년 동월 대비 86.47% 갔잖아요. 16%가 증가한 거란 뜻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아직까지도 한 일주일 남았죠. 이거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흐름을 잡았으니까.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이걸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티쿤이 직영한 애드사인, 용기, 이 리벨이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검색어 광고만 하더라고. 검색어 광고. 그러니까 용기점하고 리벨점은 아예 다른 건 안 해요. 검색어 광고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공기 간판은 그나마 하나 더 해요. 구글 쇼핑몰에 등록해서 쇼핑몰 그림이 나오게 하는 광고하는 건데 그건 효과가 없어요. 거의 이제 뭐 효과가 없어. 근데 그거를 어쨌든 쇼핑몰 광고를 해요. 하기는.
그 애드사인이에요. 애드사인이 이제 애드사인 사업 담당자가 쓴 글이에요. 이거는 야후와 구글 키워드 광고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구글 쇼핑 리스트 광고만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 많이 써놨어요. 뭐 여러 가지 광고 기법들을 많이 써놨는데 전 하나도 모르겠어. 뭐 야후 디스플레이 N은 뭐 약자예요? 뭐 하여간 야후 디스플레이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광고, 동영상 광고 등 여러 가지를 광고를 운영했는데 기타 언급된 광고들은 과거에는 해봤지만 효율이 안 나서 현재는 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애드사인에서 효과가 안 나서 중단한 것이고 다른 데서는 쓰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애드사인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좀 아시는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검색 최적화 광고. 이거는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검색 최적화 광고는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 컨텐츠를 충실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티쿠는. 근데 쇼피파이로 만드는 인터넷 쇼핑몰은 자동으로 검색 최적화 기법을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쇼피파이로 제작을 하면은 노출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축 아파트거든요. 쇼피파이는 신축 아파트고 티쿤이 만든 샵빌더는 구축 아파트라서 얼죽신이라고 그냥 신축 아파트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년을 지금 쓰고 있던 우리가 직접 만든 아파트를 부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아파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티쿤 경험으로는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지금은 낫다고 보는 거죠. 검색어 광고만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밑에 이 세 가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04년에 일본의 택배 박스를 판 적이 있어요. 그때도 검색어 광고만 했어요. 다른 것도 처음엔 했어요.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메일 주소를 사고 파는 게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 메일 주소와 팩스 주소를 샀어요, 제가. 그래서 팩스 마케팅, 그 다음에 메일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처음엔 좀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 만들고 팩스 만들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안 하게 돼요, 자꾸. 더 중요한 거는 효과가 측정되지 않아요. 이게 내가 보낸 팩스를 몇 명이 받는지, 또 그 팩스를 보고 샀는지 안 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안 하게 돼요. 점차 안 하게 돼서 폐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 진짜 열심히 한 게 일본 야후 옥션이 있었어요, 당시에. 야후 옥션 모든 카테고리에 택배 박스 1호 택배 박스를 등록했어요. 모든 카테고리에. 그래서 그때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10,000개를 등록했어요, 수동으로. 그러니까 모든 카테고리에 200, 140, 60 박스를 다 등록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주일이 지나면 하루에 1,000개씩 없어져. 그럼 처음에는 또 1,000개를 등록하는 거예요. 며칠 걸려서 뭐 복사해서 하도록 힘들어요. 근데 또 일주일 지나잖아? 또 1,000개에서 2,000개가 또 없어져. 그럼 누가 하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어. 그나마 검색어 광고는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했어요. 그 다음에 명함 스티커 현수막 팔 때도 검색어 광고만 했어요. 다른 거는 할 생각이 안 나는데 검색어 광고의 최대 강점은 몇 명이 클릭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버전 수라 그러잖아요. 누가 샀는지 그나마 추적이 돼요. 근데 봐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정확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또 그걸 분석하려면 한 명이 맨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못해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해놓으면 되는데 검색어 광고는 하고 나면 피드백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300만 원어치 광고했더니 매출이 얼마나 오르더라. 왜냐하면 딴 거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검색어 광고만 했으니까 거기서 나왔겠죠. 그 300만 원 광고했더니 매출이 얼마 나왔어. 근데 300만 원을 계속 유지했더니 매출이 얼마 나왔어. 근데 이걸 있잖아요. 정말 분석 잘하는 사람은 내가 광고비를 얼마 냈더니 매출이 얼마 나오고 손익이 얼마 나와서 첫 달에 나온 광고비를 회수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는 굉장히 분석하기가 좋아요. 이거는 재밌어요. 이거는 분석이 되니까. 근데 뭐 팩스는 보냈어. 3,000장을 보냈는데 몇 명이 봤는지 그걸 보고 몇 명이 접속했는지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해도 검색어 광고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했는데 매출 잘 나와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할 때 요령은 검색어 광고는 그냥 외주 주지 말고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내가 안 해봤어. 근데 검색어 광고는 너무 쉬워요. 해보면.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4년 택배 박스 팔 때 2007년 택배 박스 회사를 정리하고 인쇄업을 할 때 초창기 인터넷 검색어 등록은 제가 직접 했어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요.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다행히 일본어는 쉽잖아요. 뭐 이렇게 그 번역기 돌려서 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고 또 당시에도 원어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봐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접 제가 만들었는데 막상 해보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 근데 지금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지금도 뭐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하면 돼요. 그거 뭐 배워서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왜 이거를 외주지 말라고 하냐면 승부가 의외로 엉뚱한 데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배 박스 때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인쇄물 팔 때는 일단 대표 상품만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명함 회사가 표제어로 쓰는 거는 전부 이렇게 써요. 품질 좋고 값이 굉장히 싼 격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어로는 어떻게 발음해요? 아주 심하게 싸다. 격안 한자 이제 하도 안 써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나? 맞는 것 같은데 격안. 하여간 정말 싸다. 이것만 이제 강조를 해요. 다 똑같아. 근데 저는 어떻게 썼냐? 지금 이거는 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옵셋. 한글 말고 일본어로 했다고 이거. 번역기 돌려가지고 옵셋. 양면 인쇄. 500매 980엔. 그때 오버추어에는 이 표제어가 15자였어. 15자가 넘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 둘, 띄어쓰기도 한자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하여간 맞췄어. 900,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딴 사람은 품질 좋고 값이 엄청나게 싼 맨날 이런 거고 저는 이렇게 딱 내보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벨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본어가 안 돼서 그냥 한국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사람들이 명함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해서 검색하잖아요. 저도 게으르면 안 되는데 그 이제 검색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 그죠? 그럼 몇 개 나와요? 표제 위에 광고, 유료 광고? 유료 광고요? 크게 제한은 없어요. 아니 표제가 5개, 그때는 4개만 나왔어요. 4개. 그러니까 한 화면에 이제 사람들이 메이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면은 4개 업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션에 따라 가지고 좋은 업체가 나와요. 그다음에 요 밑에 5, 6, 7, 8 이렇게 90까지 이제 유료야, 유료. 그다음에 요쪽에 뭐 11위 이하 유료예요. 그때 오버추어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4위를 진짜 안 벗어났어. 악착같이 4위 안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명함 딱 치면 1위는 못해. 1위는 비스타 프린트라고 당시에 글로벌 명함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비스타 프린트가 제가 애를 써서 한번 1위 하잖아요. 그럼 1시간도 안 돼서 지가 비딩을 더해. 그래서 지가 1위를 차지해. 그래서 너 1위는 너가 해라. 너는 너하고는 안 논다. 그러고 이제 2위를 악착같이 지켰거든요. 그래서 명함 치면 사람들은 요 4개 업체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를 누가 노냐고. 특별하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 사람 많이 가는데 가는 거 아니에요? 식당도. 그래서 딴 사람은 여기다가 싸고 좋은, 전부 싸고 좋으냐. 근데 나는 옵셋 양면 인쇄 500매 980 전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진짜 너무 잘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매출 올라간 표가 이 표예요.
중간에 막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연구회도 아니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셔요. 이게 매출 증가표예요. 정말 이런 증가표면 장사할 만하지 않아요? 이거 검색어 광고 하나로 했다니까. 다른 거 없이. 근데 이제 바뀐 게 있다면 2007년이잖아요. 2008년, 2009년, 2010년 무렵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아마 이 해에 막구막구를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사출력물을 하고 그게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죠. 언제 했나. 자, 하여간 어쨌든 이 매출을 검색어 광고로만 만들었다고. 근데 개코도 검색어 광고로 만들었다는 게 뭐겠어요?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위 바깥으로만 안 나가면 되는 거야, 무조건.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내가 명함을 구매하려고 그럴 때 4개는 눌러볼 거 아니에요. 1위 업체는 얼마야? 2위, 3위, 4위. 왜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나 우리 고객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법인 고객을 만들면 돼요. 법인 고객은 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근데 5, 6위는 안 골라요. 지도 힘드니까 4개만 골라. 그러니까 메뉴에 올라온 건 좋은 거겠지 하고 4개 중에 고르는데 거기서 우리 게 싸고 그럼 뭐 그걸 사는 거지. 100%였어요. 100%. 이렇게 들어왔어 사람들이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 아니 막상 해보면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2007년에 시작했는데 2010년에 실사출력물 사이트를 얹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인은 2014년에 올렸어요. 이 사이에 뭐 이런 것도 이거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명함하고 현수막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 광고한 거, 검색어 광고한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정말 쉽다. 왜냐하면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되니까. 검색어 광고는 한 번만 걸어놓으면 바꿀 일이 없어요. 검색어 광고를 뭘 바꿀 거야. 그리고 검색어 광고도 그 검색어 조합기를 써서 한번 등록하면은 바꿀 일 없어요. 새 상품 나오기 전에는. 뭐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돈만 주면 나오는 광고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검색어 광고할 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주책임자가 대표님이던 주책임자가 직접 하셔라. 남한테 맡겨. 외주 진짜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일본의 외주 업체한테 맡겨봤어요. 근데 그 외주 업체가 그 당시에 우리 회사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일본 외주 업체가. 강의를 한참 하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그 강의 준비했었던 팀하고 있는데 이 광고 업체는 도대체 직원이 몇 명이야? 그랬더니 12명이래요. 근데 그때 에듀프린트는 벌써 80명인데 우리보다 작은 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명인 회사가 우리 하나만 상대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지들이. 100개 회사를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뭐 이쁘다고 우리 챙기겠냐고.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돈을 한 1억 주면 하겠지.
근데 우리가 1억 주겠냐고, 또 뭐하러 1억 주냐고, 이따위 일에. 내가 해도 되는 일을 맡기지 말라는 거죠. 그냥 직접 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했고 실제로 다른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하고 난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하러 딴 걸 하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매자란 여러분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또 파는 사람이 재판매자예요. 다시 판다. 그러니까 사가서 또 파는 사람. 근데 사가서 자기가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컵이다. 그러면 카페가 컵을 사갔을 때는 컵을 또 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쓰는 건데 카페이기 때문에 계속 주문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재판매자가 아니라 그냥 단골인 거죠. 단골과 재판매자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이상 계속 사는 사람은 단골이고, 자기가 사가지고 가서 또 파는 사람은 재판매자예요. 근데 재판매자와 단골만 딱 겨냥해서 사업하면 된다는 거죠. 재판매자와 단골만 겨냥해서 사업하면은 그거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통계를 뽑아보고 우리는 이거 공개하면은 참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우리는 공개해도 큰 상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보자고요. 공기 간판, 용기, 리벨. 다른 회사 거는 우리가 통계를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분석 못 해요, 우리는. 근데 직영하고 있는 단골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했네요. 용기는 단골 매출 비중이 매출 증가의 원동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용기 매출의 94%가 단골로부터 나왔대요. 용기 매출의 94%가.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이상 사는 사람이야, 다. 왜? 당연히 그렇겠지. 용기를 지가 살라고, 지가 쓰려고, 개인이 쓰려고 할 경우는 없잖아요. 뭐 새우젓이라도 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손소독제라도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 한 명이, 단골이 94%를 차지했다는 거는 검색어 광고비가 아깝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1대1 매칭으로 따지면은 그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단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공기 간판도 단골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79%라는 거예요. 79%. 그 다음에 포장용 리본도 단골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75%라는 거죠. 요거는 B는 뭐냐면 2023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이 만들어준 매출이에요. 이거는 단골 A라는 개념은 2번 이상 구매한 사람이 단골이라고 쳤을 때, 이해되시죠? 이거는 2023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이 2024년에 산 매출. 근데 이것도 72%, 56%라고. 그러니까 단골이 기본으로 5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골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매출 올리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기 간판은 단골만 응대하는 전담 직원을 두는 거죠. 그 단골은 이 단골 고객을 누가 고객 응대를 했으면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친하게. 그래서 나 뭐 누구예요? 그럼 알아듣는 거 하고 저번에 뭐 무슨 분쟁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 받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공기 간판은. 이쪽은 아직 그런 작업까지는 못해요. 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가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문을 할 때 주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다 가입해요. 그리고 특히 공기 간판이나 용기나 리벨은 자기가 구매를 하려고 이 사이트에 오는 거지 놀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검색어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영화 제목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야 그냥 재미 삼아서 그 사람도 보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 삼아 보려고 지식을 넓히려고 검색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공기 간판, 용기, 리본은 반드시 사려고 혹은 살 준비가 돼 있어서 검색하는 검색어거든요. 검색어 광고는 쉬면은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낮이나 밤이나 항상 걸어 놓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국내에서도. 근데 의사결정권을 가진 CEO는 새벽에 잠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새벽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광고 안 하는 건 바보짓 아니에요? 무조건 광고는 해서 손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검색어 광고는 365일 낮이나 밤이나 4위 안에 걸어라. 근데 지금은 이게 상위가 구글에서 몇 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럼 계속 나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거는 길게도 나오고요. 아 그래? 네, 어떤 검색어는 이제 짧아? 그래. 있고 지금 말씀하신 회원 가입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그 재미삼아 검색하는 검색어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나서 들어오면은 회원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또 사이트 내에서 저희는 신규 회원에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히나 용기나 리벨처럼 이제 그 소량 구매하는 개인 자영업자 고객들이 많은 제품들은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하고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빈도도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별개인데 이거는 이제 뭐 계속 검증은 같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데 이게 용기예요. 이때 바꾼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쇼피파이로 바꿨어. 근데 가입 고객이 2020 바꾼 이후에 가입한 고객이 만들어준 매출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판매자 입장,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할 때도 쇼피파이가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 이제 이사벨이 전문가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쇼피파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티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용기가 이 요키점이 이렇게 죽을 쓰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쇼피파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나머지 것도 쇼피파이로 바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최종 결정은 이제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매자를 겨냥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고객을 모으는 돈은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낄 거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차피 안 될 사업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진성 고객이라고 그러는데요. 진성 고객. 그러니까 뭐 3회 이상 구매한 고객. 그러니까 단골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단골 한 명의 가치는 거의 10만 원. 그 사람을 획득하는 비용이 10만 원이어도 상관없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아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모으는데 정말 비즈니스는 그냥 고객 모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객이라 그러잖아요. 모객이 가장 중요하고 법인은 이제 뭐 일단 하면은 되게 계속 구매를 하니까 단골이 되는 건데 개인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개인은 사주면 고맙지만 최종 엔드 유저가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뭐 옷 같은 건 이제 개인이 사겠죠. 근데 이제 뭐 리본빌 것만 해도 개인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반복 구매자일 거예요. 반복 구매자. 회사거나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은 이렇게 하고 이런 순서로 하고 수단은 검색어 광고다. 검색어 광고는 일단은 피드백이 워낙 정확하니까 마음 놓고 하셔라. 그 다음에 365일 낮밤 가리지 말고 계속 하셔라. 되도록 상위에 노출하셔라. 그리고 검색어 광고는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라. 외주 안 주는 게 속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했어요. 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거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티쿠는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거를 보강한 거죠. 메일과 구글 블로그를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일은 왜 하게 되냐면 티쿤이 일본에 40만 고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40만 고객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메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티쿤하고 거래하면은 그냥 우리 거 이 광고 실어 달라 그러면 실어 줄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근데 이제 막 내용을 잘 짜도록 우리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고객은 이거밖에 안 읽거든요, 원래. 그리고 클릭을 안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에 수공예 리본은 리본빌 이것만 남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100명이 사던 거에서 110명 사면 10%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막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착실한 전진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구글 블로그예요. 이 구글 블로그로 만드는데 이건 이제 약간 시간을 내서 구글 블로그 구조 잠시 설명을 할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썼었던 거는 지금 일본에서는 구글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75% 가까이 돼요. 야후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구글만 잘 쓰면 되는데 이 블로그를 가지고 고객하고 만나는 통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리본빌 같은 경우는 이달에 예쁜 리본 10선. 재밌잖아요. 어쨌든 리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쁜 리본 10개
많이 팔린 리본 10개 이렇게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혹은 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내면 한 지금 구글 블로그 운영한 지가 제대로 운영한 거는 거의 한 몇 주 안 돼요. 그러니까 구글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일본인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구하기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뒤로 가기. 그 여기 이제 뭐 제일 많이 읽었던 거 이제 786회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근데 막 몇천 회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700개만 돼도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700명이 봐서 읽어줬으면 된 거고 200명 읽어줬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 관심 없이 읽지 않는다고. 그럼 200명이 진짜 뭐 예쁜 리본 10선 읽었으면 누구 산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티쿤의 이거를 이제 뽑아 가지고 5개씩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홍보 메일 발송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글 블로그 일본에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게 없으니까 구글 블로그 쓰는 게 좋고요. 우리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건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검색수 정말 잘 나오거든요. 조회수. 근데 우리는 찍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텍스트를 자동으로 텍스트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냥 입히는 방식으로 이제 그냥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저는 검색어 광고 다음은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무지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이어버드 사용법 전부 유튜브에서 찾잖아요, 이미. 그래서 유튜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하면은 되고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일단 검색어 광고 하셔라. 이것만 하시고 두 번째 구글 블로그 메일 이거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냥 티쿤에 의뢰하셔요. 티쿤에 이런 내용 그냥 그걸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 필요는 있는 거죠. 링크 걸어줘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가볍게 블로그에 직접 안 들어와도 되는데 신기하게 이제 설명 조금 할 거예요. 근데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은 해시태그에 걸리든지 또 뭐 걸려요? 예? 저 잘 몰라요. 근데 파머링크 그것도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면 신기하게 20명이 봐. 20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데. 근데 그걸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여간 뭐 수공예 리본은 혹은 뭐 커넥터는 건축재 커넥터는 우산은 여기야. 이런 이미지를 만들면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 똑같은 겁니다. 그 리본빌 기억하면 되고 우산 기억하면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언젠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검색어 광고만 하시고 구글 블로그는 비중을 두지 말고 그냥 자료 정리용으로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링크 걸면 되고 유튜브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근데 티쿤도 아직 못해요. 티쿤은 지금 참여하신 분처럼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그 촬영할 사람이 없어 우리는. 근데 대단하신 거예요. 좀 우리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너무 훌륭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재밌잖아요. 재밌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시회 참여는 저는 강추합니다. 강추.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하면서 조직이 일단 정비되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두고 홍보할 거냐, 이게 정비가 되고, 또 꾸준히 참여하면은 기존 고객을 만나요. 기존 고객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죠? 기획사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물용 우산을 공급해야 되는 기획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만나려고 전시회 가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참여하고 보통 한 6회 정도 참여해야 된대요. 6회 정도 참여하면은 우리 회사를 알아준다는데 6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티쿠는 참여해요. 티쿠는 참여하는 걸 기본 방향으로 삼아서 일하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도 4월 달에 일본 최대 홍보 전시회, 여기도 뭐 우산 같은 거 가도 되는 거죠. 이런데 가는데 혼자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법인이 있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또 채용해야 돼요. 혼자 못 하시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채용을 티쿤이 일본에 법인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내부에서 정산하고, 그다음에 뭐 부스 설치 누가 해줄 거예요? 그것만 하러 또 갈 수 없잖아요. 그거 티쿤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뭐 그다음에 검색 최저가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검색어 광고만 잘해도 잘 되고, 두 번째는 원어민이 고객 응대 잘해서 단골 고객이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일이나 구글 블로그 활용권은 그냥 보조 수단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티쿤을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무조건 매출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광고 메일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링크로 유입되는 거잖아요. 네. 페이지 쇼핑몰을 아까 예. 말씀하신 쇼피파이를 이용하시다고. 쇼피파이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도 지금 있던 멀쩡히 10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거 구축이라서 버리고. 쇼피파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쇼피파이가 국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 글로벌 회사. 아마존을 능가할 수도 있는 유명한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조금 이따 소개할 거예요. 저는 직접 안 해봐서 그러니까 쇼피파이 간단하게 소개하고 구글 블로그 소개할게요.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티콘 메일 서비스 이런 말인데요. 티콘의 메일도 뭐 추천 제품 링크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 구글 블로그를 다시 하는 것보다 그냥 쇼핑몰 자체 페이지 링크를 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사를 만드는 거는 그 안에 또 만들면 되지만 제 생각에는 구글로 회사 자료를 계속 모아놓는 게 홍보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거 자체가 또 홍보가 되니까. 어차피 홍보가 되는 거고, 그냥 날 것 그대로 홍보하는 것보다 일단 기사 형식으로 재가공해 주는 게 읽기는 쉬워요. 그리고 아니 기사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많이 팔린 10개인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고. 홈페이지는 없는데 그게. 혹은 뭐 이벤트를 만들었어. 뭐 그럼 해도 되겠죠. 홈페이지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 뭐 홈페이지 안에 그런 기사 만들면 되니까 공지사항으로. 근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홈페이지를 그대로 링크해 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메일링을 하는 거는 메일을 받아보는 구독자가 클릭을 하고 싶게끔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홈페이지에 그냥 URL이나 뭐 브랜드명이나 샵명만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이게 뭐 아마존처럼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잘 클릭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아까 저희 사장님이 처음에 명함 그 검색 광고했던 것처럼 뭐 500엔, 뭐 100매 이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경우에 또는 아니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일단 클릭하고 들어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점 브랜드까지 알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 작성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 그런 식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탈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막 대박은 안 나더라도 어떻게든 고객하고 친해지고 싶은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명만 들어와서 사면은 그 매출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단골이 되니까. 한번 그 뭐야 이렇게 그 뜨내기 장사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회사하고 거래하면은 우리가 손해는 안 봐 이런 느낌을 가지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그 신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100% 맞는 거예요. 뭐냐면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린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경쟁력도 있어. 그럼 광고하면 팔리겠죠. 이게 안 팔리겠어요? 저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막 명함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걸 올리는데 광고비를 엄청나게 썼어요. 왜냐? 언젠가 역전이 되잖아요. 광고비는 어떤 조건에서도 광고비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매출은 이렇게 형성돼요. 이게 안 되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될 때만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3개월 투자를 해봤어. 광고비. 이렇게 되잖아요. 해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고 광고를 했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사업을 접어야지. 그래서 사업을 접거나 광고를 많이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고하고 막 직원 그 구성원 늘리다가 월말 지급액이 마이너스 16억까지 갔어요. 정말 무서웠죠. 시달리죠. 16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도 저는 이거 역전 되겠다. 왜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역전이 안 돼? 계속 했더니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11억. 근데 16억까지 갔다는 얘기는요. 이미 거래액이 무지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억씩 깎여. 미지급액이.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흑자 나버리더라고.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광고는요, 조조익선이고 다다익선입니다. 빨리 많이 쓰는 게 장땡이에요. 왜냐? 회사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광고 찔끔찔끔 하면 이 회사 운영비를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광고비를 많이 투자하더라도 광고비는 어차피 총액은 똑같아요. 끝에 가면은. 그래서 많이 빨리 쓰는 게 운영비를 아끼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들부들 떨다가 운영비 까먹느라고 돈 다 까먹고 땡긴 거예요.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과감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저 막 그 메일 열심히 보내고 뭐 욕 좀 가끔 먹기도 하지만 오늘 또 딴 데다가 단톡방에 올렸더니 또 욕하더라고. 맨날 광고한다고. 근데 뭐 그건 뭐 그 욕은 그냥 뭐 큰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나한테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나 그런 사람들 진짜 제일 화가 나는 게 제가 막 이틀에 한 번씩 메일을 보내요. 56,000명 저 그 뭐야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 메일을 56,000개를 모아서 메일 보내요.
근데 어제 또 욕이 하나 날아오더라고. 이제 말로 옮기기도 힘든데, 야 XXX야, 한 번만 더 보내면 너 고발할 거야, 이런 게 왔어. 근데 야씨 너 이렇게 쓰고 싶어 답장을. 야 너 바보냐? 수신 거부 걸어놨는데 왜 안 하고 계속 너는 그런 나한테 욕하냐, 이거 싶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진짜 쳐들어오면은 민망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리스트에서 삭제하긴 했는데, 저는 욕 먹어도 해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뭐 욕이야 나한테 큰 치명적인 게 아니지만, 나는 그 중에 한 명만 잡으면 내 돈인데 그거 안 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스팸 메일 보내는 거 너무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스팸 메일 보내서 벌금 나면 얼마 먹겠냐고. 메일링 리스트를 수집 못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그게 나는 이제 막 내가 술 마시고 차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스팸 메일 하나 보낸다고 그게 무슨 막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스팸 메일 보낼 거예요. 왜 안 보내냐고. 욕 한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도 한 3명 욕하더라고요. 3명 지금까지. 근데 기분은 되게 나쁘죠. 너 이 자식 뭐 내 메일 어디서 그 뽑았어? 대답을 할 수가 있냐고. 그거 인터넷에 보니까 있었는데 어디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리가 넘어가면 욕 먹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뭐 욕이야 뭐 좀 먹는다고 돈 그 뭐 크게 손해 나는 것도 아닌데 뭐. 근데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도 중요해요. 사이비 종교도 열심히 하면 신도가 생깁니다. 전광훈 신도 막 생기잖아요. 우리도 죽으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골 한 20명 만들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까지 하려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저는 대충 할 건데, 이거 있잖아요. 애드 쌓인 이 매출 되게 좋잖아요. 거의 한 70% 매출을 5명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일본에.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5명 같은 사람을 5명만 더 찾으면은 그냥 매출 2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내 고객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광고하면 무조건 팔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광고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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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원, 300에서 400만 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망해요. 저는 넘치도록 쓰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더 넣어도 이제는 효과가 없을 때까지 쓰는 게 광고비라고 생각해요. 왜냐? 왜 그게 낭비냐고요. 지금 리본을 사려고 검색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클릭해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게 비용이에요? 광고비인데? 그래서 공기간판은 일본에 공기간판이라는 물건 자체가 없을 때 우리가 진출했잖아요. 광고비를 아무리 써도 클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800만 원 쓴대요, 한 달에. 근데 그걸 1,000만 원 써도 더 늘어나지 않는데, 그때부터는. 그게 한계 800만 원 쓰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리본빌은 광고를 해봤어요. 근데 계속 조회수가 늘어. 그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게 훨씬 더 유리한데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광고비 쓰는 거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광고비는 절대로 손실을 끼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니 왜 그걸 클릭했겠어, 그 사람이.
뭐 이게 포르노 사이트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사이트도 아닌데 왜 클릭했겠어요? 살려고 클릭한다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사에서. 그래서 광고비를 아끼는 거는 진짜 검색어 광고비 아끼는 거. 딴 거는 모르겠어요. 딴 거는 효과를 몰라. 그래서 안 써도 돼. 근데 검색어 광고비는 더 이상 추가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을 때까지 쓰는 게 맞아요. 100%. 쓸라 그래요.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됐어. 이제 써도 되겠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모든 걸 정비한 거죠. 모든 걸 정비를 해서 이제 그다음에 리벨도 분석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분석해봤더니 우리는 이럴 줄을 진짜 몰랐어요. 뭐냐면 리벨이라는 제품은 포장용 자재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살 줄 알았어. 근데 단골이 사더라고. 단골이 사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광고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벨도 쇼피파이로 옮겨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검색어 광고 비용은 무조건 아끼면 안 된다.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써라. 그래도 자 보세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검색어 광고를 3천만 원까지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접으면 돼요.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라고. 광고비는 지금까지 쓰던 걸 내일 당장 안 쓴다고 해서 누구도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사무실을 키웠어. 이거는 내일 정리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풀로 채워서 써보셔요. 3개월만.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예. 그 일본 광고는 주로 어디서 집행하고 야후 사이트라 구글에서만. 구글에서만. 한국처럼 국내처럼 이렇게 뭐 똑같아. 단가가 예. 자, 구글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 다음 달에 구글 블로그 그 운영 방법 그거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구글 검색어 광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했던 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티쿤 방법 플러스 여러분 공부한 걸 가지고 또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글 광고를 하는 정석은 몰라요. 우리가 뭐 구글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충실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보고 여러분께서는 또 이제 티쿤이 모르는 건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 응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는 모든 광고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한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가 한도다고요. 그리고 절대 손해 안 납니다. 그리고 손해 나면은 그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검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 뭐 좋아 3개월 1,000만 원 냈어. 안 되면 접는 게 속 편한 거예요. 절절 매지 말고. 근데 3개월 해봤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계속 하면 돼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광고비까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확신을 안 갖는 거죠.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쇼피파이로 음. 이제 쇼핑몰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일본어로 다 구성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일본어를 못할 경우 그냥 티쿤 협력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고생하겠지만 이분은 그냥 진짜 정직하셔요. 그래서 그분더러 예를 들어서 뭐 리본빌도 우리가 이미 있으니까 리본빌을 하던 게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우산을 쇼핑몰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에 의뢰하면 훨씬 제일 싸요. 제일 싸고
너무 잘 알고 또 정직하고 그러니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상품은 한국에서 예를 보낸다 그러면 티쿤 물류 예, 예, 티쿤 물류 쓰고 중국에서 보내면 중국 티쿤 이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준비돼 있어요. 상해. 예. 그리고 상해 법인이 있다 그래서 광주에 걸 못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인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법인이 있지만 부산에 있는 물건을 일본에 보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누군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 지금부터 잠시 이제 뭐 오늘 주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셨고 또 다음에 또 오셔야 되긴 하겠지만 쇼피파이부터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 검색어 광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자세한 거는 또 시간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벨 팀장이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기자입니다.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뭐 광고 이론이나 이런 거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방금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구글 검색어 광고를 일본에다 하려면 이게 한국하고 또 다른가? 어디서 해야 되지? 이런 걸 사실 제일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시기 편하도록 한국어로 바꿔놨는데 지금 구성이 똑같아요. 이게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자 페이지가 똑같아서 검색어 광고를 등록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똑같이 계정 회원 가입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계정이 뜨잖아요. 뜨고 여기다가 이제 만들기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캠페인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검색어 키워드를 넣는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다 검색어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검색어 입력해서 추가하시면은 검색어가 뜨는데 아까 저희 그 대표님께서 김종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검색어를 직접 그 회사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시다 보면 이 구글에서도 광고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추천 검색어 같은 게 뜨고 그거를 사용 안 하면 광고 지수가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추천 검색어를 사용을 안 해서일 경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외주 주지 말라는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서 리본이다 그러면 그냥 뭐 예쁜 리본 뭐 이런 조합의 추천 검색어들이 나와요. 근데 아까 명함 광고하셨던 설명처럼 그런 검색어는 사실 진짜 클릭하고 광고비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검색어 광고 효과 없어요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 검색어를 하실 때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내 제품이 특징이 뭔지 그리고 내 제품을 누구에게 팔 건지 그 타겟한테 맞게끔 그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추천 검색어가 떴을 때 한번 해봤는데 너무 포괄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그 광고비 자체 클릭당 비용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다 지워버리고 정말 필요한 검색어만 놔두고 그러니까 오히려 유입수가 적더라도 실제로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클릭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는 이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조보다는 이 검색어를 입력을 하실 때 그거를 유의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이제 저희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었고 처음에는 저희도 광고 지수가 이렇게 막 100%가 아니라 막 70%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광고 세팅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도 저희도. 근데 보니까는 추천 검색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글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제품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에 대한 포괄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게 제품을 구입하려고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리본도 뭐 리본과 관련된 어떤 만약에 영화가 있다던가 어떤 드라마 소재가 있다던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런 걸 했다던가 하면은 그게 궁금해가지고 막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이터까지 얘가 다 갖고 와가지고 추천 검색어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사실 이게 구입보다는 그냥 정보, 흥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빼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는 판매를 하는 거니까는. 예.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이 세팅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고 대표님들 중에서 이제 일본어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일본 구글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냐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거 일본 구글에서 한 건데 제가 그냥 우클릭해서 한국어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선 그냥 하시면 되고 정 어렵다 싶으면은 한국 구글에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화면을 하나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시고 그리고 검색어만 일본어로 번역기에서 하셔가지고 똑같이 찾아서 하시면 되니까는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검색어 광고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이어져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거는 유료 광고잖아요. 유료 광고인데 아까 SEO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SEO를 특별히 내가 잘하려고 막 한다기보다는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쇼핑몰을 구축을 하시면은 SEO 설정을 좀 쉽게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또 하시면서 그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글에 보면은 검색어 조합기 사용법. 그러니까 검색어를 일일이 조합하려면 이건 일이에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검색어를 조합해줘요.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제일 맛있는 떡갈비집 이렇게 이거를 한 단어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일산 떡갈비집 데이트 장소 이 세 가지를 넣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가 막 수십 개를 만들어줘 검색어를. 그래서 이렇게 모르면 유튜브에 검색어 광고 조합하는 거 이렇게 찾으면 또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다음에 뭐 이런 건 복잡하지.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와서 듣는 게 좋은데 구글 에드워즈 비교법 하면 그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거는 이제 실용적인 거는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고 거기서 검색어 조합기 이런 거는 써보면 진짜 편하거든요. 아니면 저희도 이제 요즘에 최근에 쓰고 있는 게 챗 GPT에다가 리본과 관련된 뭐 해시태그, 키워드 이거를 일본에서 많이 찾는 일본 사람들이 리본에 대해서 또는 우산에 대해서 많이 찾는 키워드가 뭐야 하면은 보여주거든요. 그럼 거기서 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고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서 또 내가 맞는 내 제품에 맞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합을 하셔도 되고요. 예. 저희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료 검색어 광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유료로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저희 그 쇼피파이 요기 그 관리자 페이지예요. 그래서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여기서 상품 리스트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이제 상품 정보가 쭉 나와 있고 보시면 여기 태그라는 게 있어요. 태그가 있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미리 보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품을 등록하실 때 여기 밑에 디스크립션 설명을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이 고객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보여줬으면 하는 내용 문구를 여기다 넣으시고 아까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태그에 넣으시고 하면은 내가 넣은 대로 이게 제품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이 제가 로그인한 게 권한이 없는 그 관리자 로그인이어가지고 수정이 안 보이는데 여기 수정할 수 있는 이제 버튼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수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SE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냥 뭐 광고나 SEO가 뭔지 모르는 직원도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한 특징만 잘 아시면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여주고 싶은 설명 키워드만 넣으시면은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SEO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저희가 그냥 이렇게 검색어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 상단에 이제 유료 광고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런 쇼피파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경우 유료 광고가 아니라 요게 이 SEO 이 검색어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게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페이지도 밑에 쭉 뜨는 거죠. 유료 광고가 아닌 것도. 그래서 쇼피파이를 쓰시면은 그런 광고 설정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고 더불어서 SEO는 문구로만 되는 게 아니라 등록한 이미지의 그 파일명 같은 경우에도 보통 업체에서는 그냥 뭐 1-1, 뭐 리본 1, 리본 2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SEO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우리가 우산이야, 티쿤 우산이야. 그러면 티쿤 우산 1 이렇게 해놨을 때 또는 뭐 판촉물, 광고물 우산 1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명을 넣으시면은 이게 여기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보면은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여기 카테고리에서 거기서도 이제 조회가 많고 클릭이 많으면은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SEO예요. 검색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작업을 상품을 등록까지 하시면은 그러니까 SEO 설정을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상품 등록하면서 SEO 설정이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해주시면은 사실 상품 등록 하나 했는데 광고 설정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쇼피파이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점이 편리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 거고요. 쇼피파이는 그냥 사용 뭐 비용이라든가 기간은 어떻게 돼요? 아, 플랜은 보통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가지고 플랜 옵션 종류 보니까 이제 뭐 싼 거, 그다음에 조금 비싼 거, 아주 비싼 거, 그리고 아, 고급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저희 거는 아닌데 지금 카드 정보는 나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용하신 내역들이 쭉 뜨는데 이 플랜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 가장 기초 그다음에 중간 뭐 있는데 보통 이제 중간 단계들을 많이 쓰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간 단계를 써야지 관리자가 이제 5명까지 등록이 되고 1명 이상 이제 등록이 돼서 주문 처리나 상품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70 내외 정도 월 결제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시고 월 $70? 저희는 네. 연간으로도 결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략 이제 금액을 좀 감안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신경 전혀 쓸 필요 없는 금액이에요. 사업할 때는 전혀 신경 안 쓰세요. 네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제품에서 등록을 하실 때 지금 만약에 쇼피파이를 쓰신다고 하면은 저기 우측에 태그나 여기 밑에 이제 설명에 이제 쓰신 내용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쓰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유리하시죠. 유리하시고 지금 플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고 아까 질문하셨던 게 지금 이 쇼피파이는 글로벌 샵 빌더기 때문에요. 이게 언어도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서 오픈을 해서 안내 드릴 거긴 한데 대표님들 중에서 이제 처음에 상품 등록하실 때 언어나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은
언어가 한국어로 설정해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는 일본어로 바꾸셔도 그러면 일본 원어민 직원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 페이지 이렇게 만들게 되면 표준 어느 정도에서 비용이 좀 들어가요? 저 페이지를 많이 바뀌게 되면 제작하시는데요. 사이트 구축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사이트 구축도 그렇고요. 네. 제품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아, 상세 페이지.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파트너사랑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쇼피파이가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사이트 구축을 하시려면 이제 그 파트너사랑 같이 하시면 도움은 많이 되시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은 쇼피파이는 기본적으로 무료 템플릿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자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걸 좀 활용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기본 설정이나 페이지 구성을 직접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네, 다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필요한 자료는 주셔야죠. 네. 사진 파일의 파일명 같은 거는 직접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상품하고 관련된 거니까 제작업체가 이거를 값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는 거니까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파일명이 아니라 결국 SEO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직접 만드셔야죠. 근데 웬만큼 지금 협력사분은 우리보다 더 잘해주시고 우리가 맡기는데 정말 잘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상품 한 가지 네, 상품 제품 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비용을 그거는 제가 원하시면 저희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얼마다 이 생각하는 거에 한 1.5배 이렇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면 근데 항상 만드실 때 우리는 정해진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드는 사람은 실제로 구상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딱 만드는 시간은 얼마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책정을 하는데 그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비싸게 가지는 않아요. 여기 저희 티콘 카페 들어가시면은 티콘 여기 협력사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마트웰 컴퍼니라고 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셔가지고 구성하시는 원하시는 걸 얘기를 하시면은 견적서 받아보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는 네. 우리도 막 우리도 그러니까 괜히 안에서 한다고 머리 쓰는 거 시간 낭비거든요. 근데 전문가니까 어쨌든 더 잘해요. 우리 저 집에 맡기고 말아요. 저희가 그 티ffany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일본 사이트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차피 사이트에 하단에 저희 티콘 일본 법인 명의로 이제 일본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나 그런 뭐 개인정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희 티콘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는 여기서도 알고 계셔서 많이 참고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건 문제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쇼피파이로 바꾸면서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유튜브에 쇼피파이로 사이트 구축하기, 쇼피파이 사용하기를 검색하시면요. 영상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원 가입도 다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역직구,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매하시면서 해외 고객이 와서 사게끔 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는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일본 법인명으로 일본 국내 운영을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듣고 가시면은 각자 자기 회사 명의로 이렇게 국내에서 막 쇼피파이 오픈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일본 법인 명의로 아까 보여드렸던 관리자 페이지 만들어서 오픈해서 계정 드리거든요. 계약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상품 등록하고 그러시면 되세요. 그러시면 되기 때문에 단지 상품 등록하고 뭐 이런 사용법이 좀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거는 영상이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서 오세요 해서 이런 걸 안 해드려도 네네.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참고했거든요. 네. 그리고 쇼피파이는 그 온라인으로 헬프데스크 해가지고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바로바로 또 궁금한 거 보실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아요. 네. 많이 있어요. 네네네. 네네. 일본 법인 명의로 상점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사장님 죄송한데 6기 사이트만 한글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쇼피파이로 만든 용기점인데 보시면은 저기 서울이니까 저럴 때도 메이커가 휴업 중에서 우리도 작성을 갖다 주고 있어. 보시면 지금 이 운영자가 운영법인 일본이거든요. 저 일본 법인. 네. 그러려면은 이 쇼피파이에 연결 이 지금 여기 전자상거래 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와서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결제사가 저희가 대행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다 일본 현지 걸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 쇼피파이에 들어갈 때도 우리 티쿤 이름으로 다 계정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이트들이.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네. 관리자가 아니라 하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시면 그걸 저희한테 양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네. 양도를 해주셔가지고 법인명도 바꾸고 피지도 현지 일본 피지로 붙이고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네. 플랫폼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네. 결제랑 등록할 때 쇼피파이는 쇼피파이 페이먼츠가 있거든요. 국내는 아직 페이먼츠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 쇼피파이 페이먼츠를 이용하려면 저희 티쿤법이 네. 직접 수주하셨는데 일본 법인하고 계약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강제 수출 제도는 가져도 되고 수출 회사라고 해서 특혜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있는 것처럼 보이도 없어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네네. 아니죠. 정산도 어차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문 내역을 저희가 보고요. 정산을 따로 관리자 페이지를 보고 따로 정산 파일을 해서 안내를 드려요. 근데 영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진행되시는 거고 기존의 티콘 플랫폼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정산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파일로 따로 고객센터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요것만 다른 거고 영세 영 프로세스만 네. 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요. 동일하게 다 적용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아니요. 그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게 저희 판매사 사이트인데 거기엔 카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보여드렸던 거고
거고 저희 거는 이제 제가 권한이 저희가 이제 이것도 왜냐하면 같은 내부지만 저희가 다 누구나 다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권한으로만 보여드린 건데 카드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서 그 월 플랜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신 앱이 유료일 경우에 유료 앱에 대한 결제가 자동으로 그 카드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결제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제품 시장성 분석이요? 어떻게라는 거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일본 인터넷에서 검색한 일본 인터넷에 등록된 판매 가격이 음.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마존에서 얼마에 파나 혹은 일본에서는 얼마에 파나 이거는 우리도 쿠팡에서 조사하잖아. 그러니까 시장 조사?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이거는 하는 사람이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업이 명확한 사람은 일본 시장도 거의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조사하는 거죠. 저도 이제 뭐 명함할 때 그냥 일본에 얼마에 팔리냐. 그다음에 명함은 워낙 뚜렷하잖아요. 수요가 많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판단은 아무도 못하는 거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쿠팡마트 사이트가 어디냐? 아마존 라쿠텐. 아마존이나 라쿠텐. 근데 아마존만 해도 됩니다. 여러 개 안 해도. 근데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라쿠텐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아이템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반론에서는 그냥 뭐 한국에서 수요가 많냐, 한국에 수요 많으면 일본에서 수요 많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수요 많은 물건이 일본에서 얼마에 팔리나 이런 거에서 그거 분석을 따로 한다는 게 좀 어렵고. 근데 만약 코트라 이런 데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으로 내가 조사하면 많이 나와. 또 요즘은 챗GPT가 워낙 똑똑하게 보조해 주잖아요. 이거 일본에 그 시장성이 있어? 뭐 수요가 얼마야? 이렇게 챗GPT 물어봐요. 걔도 얼마나 똑똑한데 그 코트라보다 몇 배 더 똑똑하지.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전자상거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셨을 때 정보가 얼만큼 나오느냐를 보시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서의 시장성은 아시니까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프라인 장사할 건 아니니까는 온라인 사업을 할 거니까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프라인은 시장에 가서 상권을 분석하고 길목을 보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똑같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 상품이 몇 명이나 샀는지, 리뷰가 몇 개나 있는지, 가격이 어떤지, 구글에서 검색해 봤더니 판매하는 사이트가 몇 개나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게 결국 상권 분석이거든요. 그걸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은 하지 않아요. 네. 네. 제품은 판매하시는 분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고, 아까 코트라나 이런 데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거기서도 그 제품에 대해서 모르고 아까 검색어 키워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어보면 그냥 일반론적인 거 이런 것들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다른 거 더 없으시면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김유정. 아, 제가 명함 한 장 드릴게요. 네. 네. 그러고요. 아, 네네네.
죄송한데 설명을 빠뜨린 게 요 구글 블로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일본 40만 회원들한테 이제 메일링을 하기 위해서 매일 주 1회씩 그래서 저희가 구글 블로그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블로그에 저희가 이렇게 해시태그를 걸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어, SEO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시태그를 걸고 기사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할 때 이제 기사 하단에다가 방금 보여드렸던 해시태그를 걸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머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블로그 스팟닷컴까지는 이 구글 블로그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소예요. 주소인데 이 뒤에 저희가 보면은 이제 티콘 에드프린트 온 컴퍼니 몰이라는 걸 저희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들은 조합이 되지 않는 단어죠. 뜻이 없죠. 근데 각각 저희 티콘, 에드프린트 그리고 자사몰이라는 게 이제 이 기사에서 키워드다 보니까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알리고 싶은 것을 저희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기사의 URL이 되거든요. 그럼 이 URL도 SEO로 자동으로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사장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구글 블로그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구글 블로그에 정보를 정리해 놓고 URL까지 해 놓으면은 얘는 돈 안 들이고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드프린트라는 걸 해시태그를 여기 넣고 파머링크를 넣어 놓으면은 그냥 블로그에 올려 놓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조회수가 20회가 돼요. 이거를 설정하기 전에 일단 기사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때는 조회수가 없다가 금방 조회수가 한 10분 만에 20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는 이게 또 하나의 무료 광고 수단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아예 안 하시는 거면 몰라도 앞으로 나는 메일링도 하고 좀 기사 관리도 하고 이벤트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일본에서 지금 구글 점유율이 70%나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그냥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놔두고 하면 얘는 얘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돈 안 들이고 광고가. 그래서 얘도 뭐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지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구성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거 사용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해시태그랑 요 파머링크만 잘 이용하시면은 돈 안 들이고 광고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글 블로그를 사용하게 된 거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뭘 거기다가 그 링크가 붙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그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신 거. 예, 여기 퍼머링크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 기사에 대한 URL이에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URL이 뜨잖아요. 기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티콘 에드프린트 라쿠텐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면은 이 기사에 대한 키워드가 저희는 라쿠텐이었고 티콘은 뭐 에드프린트는 사람들이 많이 알기도 하고 또 알리려고 저희가 하는 거고 라쿠텐은 또 라쿠텐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 기사가 올라가서 구글에서는 이제 이미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쿠텐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관련도에 따라서 이 기사가 자동으로 노출이 되고 기사가 자동으로 노출이 되면 티콘이나 에드프린트 광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네. 기존에 이미 유명도가 있는 부분들이 링크에 걸리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적정 그 최적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유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리고 싶은 키워드나 또는 우리 회사에서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여기 링크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해시태그라는 걸로 해가지고 같이 걸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파머링크는 한번 설정이 되면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초기에 글 등록하실 때 주의해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네네. 네.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건 없는데, 이제 저희는 다 자사몰이니까 한 가지 제품, 두 가지 제품은 이제 자사몰이라는 건 전문몰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으니까는 제품 가짓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고객 유입은 더 많이 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는 매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전시하지 못하는 상품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50%이기 때문에 관련 상품이 많으면 많죠. 네. 네네. 그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구글 블로그에서 설정할 때 그거 있어요. 설정값 중에 이게 성인물 이런 거에 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보이지 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설정을 안 해둔 게, 일단은 연령대 상관없이 다 많이 광고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설정값은 하지 않았고, 여기에서는 파머링크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든 네이버든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 검색어나 이런 키워드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성인물과 관련된 거라든가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지어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하여간 정리가 더 되면 이제 검색어 광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구글 검색어 광고 등록과 구글을 통한 홍보,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이제 구글 블로그도 어떻게 활용할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중에 우리가 용기를 쇼피파이로 바꾼 이후의 상황, 이거 보고회를 한번 열게요. 그러면 우리도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 회원이도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랬을 때 어땠었나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정리할 겸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와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상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등록 힘들거든요. 그걸 카테고리 분류가 쉬워졌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을 검색하는 게 쉬워졌고, 그 다음에 자동 노출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죠. 구글에. 굉장히 중요한 게 구글이 지금 일본에 75%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자동 노출이 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대박을 노리지 말고 착실하게 전진한다. 그러면 그동안은 매일 50회 자동 노출되던 게 70회 노출되면은 그 자체가 돈이라니까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예. 어떤 사이트, 쇼핑 사이트 어떻게 쓰셨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걸로 썼는데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쇼피파이 회사도 엄청난 회사거든요. 개발자가 몇천 명 될 거예요. 그런 회사가 만드는 거 하고 개발자 서너 명 데리고 하는 회사하고는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뭐 다행히 일본에 팔고 있다가 인도로 팔겠어. 그러면 자동 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쇼피파이 쓰는 게 무조건 맞고 우리도 전환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해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간 설 잘 쇠시고요. 또 다음 달에 준비되면 또 공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